70세 이후에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어? 놀랍게도 우리 몸은 아주 미묘하지만 인생의 길이를 결정짓는 강력한 신호들을 조용히 보내고 있어. 왜 어떤 사람들은 7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명석하며 활기차게 지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점점 약해지고 건강 문제에 시달릴까? 그 비밀은 유전자나 식단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지표들에 있어.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건강과 수명을 정확히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7가지 신호를 알려줄게.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야. 내 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발견할 준비가 됐어? 끝까지 영상 꼭 봐. 오늘 무심코 지나친 작은 것들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먼저 걷는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70세 이후의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지표 중 하나야. 유전자가 아니고 의료 기록이나 복잡한 식단도 아니야. 매일 내가 걷는 속도가 내 건강과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말해줘. 많은 연구에서 70대 이상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걷기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걸 증명했어. 그 이유는 걷는 속도가 근육 힘, 심장 기능, 심지어 뇌의 명석함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직접 반영하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 오늘 내가 걷는 방식이 내 건강한 삶을 가늠하는 실질적인 척도라는 거야. 두 남자를 상상해 보자. 민호와 재성. 둘 다 75세지만 건강 상태와 체력이 크게 달라. 민호는 매일 아침 꾸준히 걷는 습관을 유지해서 길을 건너거나 계단을 오르는 게 어렵지 않아. 민호의 발걸음은 부드럽고 균형 잡히며 자신감 넘쳐 그의 몸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건강하다는 걸 보여줘. 반면 활동적이었던 재성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어. 다른 사람들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자주 쉬어야 하며 가끔은 걸을 때 다리가 불안정하다고 느껴. 재성의 걷기 속도 감소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근력 약화, 혈액순환 문제, 혹은 조기 신경 퇴행 같은 숨겨진 건강 문제를 경고할 수도 있어. 두 다리는 온몸의 든든한 기초야. 다리가 약해지면 전반적인 건강도 영향을 받지. 좋은 소식은 걷기 속도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거야. 많이 걸을수록 더 건강해져. 만약 내가 느려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냥 넘기지 마.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봐. 더 많이 걷고 가벼운 웨이트를 하거나 다리 근력을 키워주는 간단한 운동을 해봐. 결국 내가 움직이는 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이고 활기차게 살 수 있을지 알려주는 중요한 척도야. 걷는 속도에 항상 신경 써. 왜냐하면 이게 내 수명과 삶의 질을 체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절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신호가 바로 소나기 힘이야. 믿거나 말거나 악력 하나로 건강과 미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어. 많은 연구에서 악력이 노년기의 전반적인 생명력을 평가하는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지표 중 하나임을 입증했어. 소나기 힘이 단단하고 안정적이면 근육이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신경계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야. 반면에 소나기 힘이 약해지면 근육 손실이나 쇠약의 초기 신호일 수 있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져. 악력을 체크하고 강화하는 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해. 78세인 민석 씨를 생각해봐.
그는 튼튼한 손과 단단한 악력을 자랑하지. 나이가 많아도 가벼운 웨이트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병뚜껑을 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의 악력은 전반적인 건강과 체력의 증거야. 반면에 78세 재현 씨는 병뚜껑을 따거나 가방을 드는 일 같은 간단한 것들이 점점 어려워졌어. 그는 그걸 나이 탓으로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였어.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근육과 신경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이야. 악력이 약해지면 몸의 다른 부분들도 약해지고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다행히도 이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 고무공 치기, 손 운동 기구 사용, 가벼운 웨이트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 근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돼. 그러니 오늘 당장 악력을 체크해봐. 악력이 약해졌거나 일상적인 일이 힘들어졌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 오늘 내가 얼마나 힘있게 잡는지가 앞으로 몇 년간 건강과 삶의 질을 예측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이런 자세한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 종을 켜서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 신호인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에 대해 알아볼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점점 어려움을 겪으면서야 중요성을 깨닫는 부분이야. 하지만 최소 10초 이상 한 발로 서 있는 능력은 수명을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지표 중 하나야.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높고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반면 70대 이상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더 오래 살고 건강도 더 좋은 편이야. 균형 잡기는 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야. 70대 초반인 두 여성, 선희와 미영을 상상해 보자. 선희는 활발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자주 걷고 명상하며 균형을 잡는 가벼운 운동을 해. 그녀는 한 발로 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반면 미영은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적었어. 한 발로 서보면 몇 초도 못 버티고 의자에 손을 대야 할 정도야. 미영은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육 협응 능력과 뇌 기능 저하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어. 좋은 균형 감각은 다리 건강, 신경계,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자주 넘어지거나 급격한 방향 전환 시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벽이나 가구에 기대야 한다면 이제 행동할 때야. 좋은 소식은 균형 감각은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거야. 매일 한 발로 서 있기, 뒤꿈치로 발가락 닿기 걷기,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동작들이 균형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켜 줄 거야. 지금 바로 작은 테스트를 해봐. 일어서서 한 발을 들어 10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봐. 못 버티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 일찍 연습할수록 앞으로 더 오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수면 습관과 관련 있어. 밤에 자는 질이 내 수면과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줘.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뇌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시간이야. 많은 연구에서 70세 이상 노인이 깊고 안정적인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할 때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게 증명됐어. 반면에 불면증이나 얕은 잠을 자는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 심장병, 면역력 약화 같은 위험에 더 쉽게 노출돼. 70대 중반 두 친구 민준과 승우를 상상해보자. 민준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고 매일 약 7시간을 자며 항상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로 깨어나. 반면 승우는 자주 잠들기 힘들고 밤새 뒤척이며 자주 깨서 깊은 잠을 못 자. 민준은 좋은 수면 덕분에 건강도 좋고 머리도 맑으며 정신적으로 안정돼 있어. 승우는 낮에 피로를 자주 느끼고 뇌 안개 현상이 있으며 혈압도 불안정해. 이 모든 게 수면 질 저하와 관련이 있어. 밤중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숨겨진 건강 문제가 원인일 수 있어. 좋은 소식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수면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야. 잠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아침 일찍 햇빛을 쬐며 저녁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습관을 들여봐.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열쇠야. 그러니 오늘부터 내 수면에 신경 써. 오늘 내가 어떻게 쉬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 내 건강과 에너지에 큰 영향을 줄 거니까. 이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아래의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줘.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종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말자.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5번째 신호, 바로 식욕과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70세 이후 내가 어떻게 먹느냐가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야.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에너지를 충분히 얻도록 도와줘. 반면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거나 나쁜 식습관이 생기면 숨겨진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고 심지어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도 있어. 70세 이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해. 74세인 두 여성, 영숙과 경숙을 생각해 보자. 영숙은 매일 신선하고 자연 그대로의 균형 잡힌 음식을 신경 써서 준비해. 건강한 식단 덕분에 체중도 안정적이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 반면 경숙은 점점 식욕이 떨어져서 식사를 거르거나 가공식품을 자주 먹게 됐고 지난 1년 동안 통제할 수 없는 체중 감소를 경험했어. 경숙은 이 식욕 감소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몸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이 약해지며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신호인 걸 몰랐어. 노년기의 식욕 저하는 소화장애, 호르몬 변화,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 초기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분해되고 건강이 약해져 넘어지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커져. 만약 내가 자주 금방 배부르거나 음식에 흥미를 잃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면 꼭 주의를 기울이고 빠르게 대처해야 해. 70세 이후 올바르고 충분한 식사를 통해 포만감을 유지하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해.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과 충분한 수분 섭취에 집중해. 식욕 감소 신호를 무시하지 마.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경고일 수 있어. 스스로에게 물어봐. 내가 정말 식사를 즐기고 있나?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나?
아니면 식욕과 에너지 감소를 느끼고 있나? 기억해. 오늘 내가 어떻게 먹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 내 힘과 독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야. 여섯 번째 신호는 바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야. 70세 이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느냐가 내 건강과 수명을 많이 알려줘. 만성 스트레스는 기분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어. 반대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잘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명석함을 유지해.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는 것은 오래 사는데 도움될 뿐 아니라 매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해. 76세인 두 친구, 지훈과 성민을 생각해보자. 지훈은 누구나 겪는 어려움, 의료비 부담, 건강 걱정, 복잡한 가족 문제에도 침착하고 꾸준한 태도로 대처해. 그는 깊게 숨쉬기, 사회적 교류 유지, 걱정에 너무 오래 빠지지 않기를 실천해. 반면 성민은 스트레스에 갇혀 있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계속 걱정하고 작은 실망에 압박감을 느끼며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쉽게 빠져들어. 성민의 만성 스트레스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어. 고혈압, 불면증, 에너지 저하가 뚜렷하지. 이런 상태는 체내 만성염증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같은 노인성 질환과 관련돼. 스트레스를 자주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 마음챙김 명상, 깊은 호흡, 매일 웃음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봐. 이건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돼. 스스로에게 물어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니? 아니면 걱정에 갇혀 스트레스가 마음을 지배하게 두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마음뿐 아니라 삶의 시간과 질을 결정해.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아래에 숫자 6을 댓글로 남겨줘.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종을 꼭 해줘.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정보와 영감을 계속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7번째 신호, 바로 사회적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친구, 가족과의 관계와 사회 참여가 70세 이후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야. 많은 연구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히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걸 보여줬어. 반면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그러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걸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 이건 기쁨을 줄 뿐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도 큰 도움이 돼. 78세인 혜진과 수민이라는 두 여성을 생각해보자. 두 사람의 사회생활은 완전히 달라. 혜진은 활기찬 생활을 하며 친구 모임에 자주 나가고 꽃꽂이 동아리에 참여하며 가족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 즐거운 대화와 따뜻한 웃음이 그녀의 삶의 의미와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준다. 반면 수미는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최근 몇 년 동안 친한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어. 가족이 있어도 전화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달이 지나면서 수미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해지며 건강도 나빠졌어.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뇌가 더 잘 작동하고 스트레스가 줄며 몸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화학물질이 생성돼. 만약 점점 사회 활동에서 멀어지고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다면
지금 바로 변화를 생각해야 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건 항상 사람들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옛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오늘 쌓는 관계가 앞으로 내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큰 힘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이 7가지 중요한 신호를 다 이해했으면 지금 내 삶의 위치를 잠시 돌아봐. 내가 어디에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생각해봐. 내가 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있니? 아니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신호를 느끼고 있니? 좋은 소식은 걷기 속도, 악력, 균형, 수면,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모두 개선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야. 오늘의 선택이 내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할 거야. 의사에게 듣기 전에 지금 시작해봐. 더 많이 걷고, 근육을 키우고, 잘 자고, 사람들과 연결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거야. 오늘 행동해서 내일을 즐기자. 오늘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는 내 이야기와 생각을 듣고 싶어. 아래 댓글에 이번 영상에서 가장 공감한 점과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줘. 내 생각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줘. 내 소식을 읽는 게 우리에게 큰 영감과 동기부여가 돼.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과 공유도 잊지 말자. 함께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전하자. 다시 한번 시청해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길 기대할게.